안녕하세요. 저는 굿모닝 밥상의 미디어 봉사단 홍광기입니다. 아침 식사는 맛있게 드셨는지요? 저는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아직까지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봅니다. 혹시 드시는 약은 있으신지요? 제때 복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굿모닝 밥상 시청자분들은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시면서 제때 약을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은 혹시 없으신지요?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불편하시다면 저희 밥상공동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복지관은 언제나 열려 있답니다. 하루의 시간을 대개 어떻게 소일하며 보내십니까? 저는 대개 주변 사람들과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우리 굿모닝 밥상 시청자분들은 어떤 멋진 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해지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하루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 천하무적 잡학사전에서 본 몇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왜 검은색일까요? 자동차의 색깔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타이어는 세계 어디서나 검은색으로 통일되어 있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인조 고무나 천연 고무를 가공해서 만드는데 고무 상태일 때는 검은색이 아닙니다. 험난한 주행을 견뎌낼 정도로 튼튼한 타이어를 만들려면 고무만 가공해서는 충분하지 않지요. 그래서 고무의 2분의 1 분량만큼 카본을 보강제로 섞게 됩니다. 카본은 새까만 탄소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까맣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카본만 넣지 않는다면 하얀 타이어를 만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타이어는 강도와 내구력이 약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계란 노른자 이가 점점 노래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계란 노른자의 색깔이 과거에 비해 한결 더 진해졌죠. 왜 그런 걸까요? 닭이 먹는 모유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닭 사료의 주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에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옥수수가 풍년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흉작인 해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는 노른자의 색깔이 옅어지지 않도록 사료에 색조 강화제를 섞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노른자가 노랄수록 영양가가 높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래 색소 자체에는 영양분이 없습니다. 또한 노른자의 색깔이 조금 선명하지 못하다 해도 영양가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색조 강화제를 지나치게 많이 넣어 노른자가 샛노랗게 되었다면 실제 영양가는 더 낮아진다는 통계도 있지요.
또 다른 이야기는 검은색 차가 사고를 당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승용차는 검은색이 많지만 버스나 택시는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검은색은 실제보다 작게 보입니다. 바둑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색의 돌은 흰 돌보다 약간 크게 만드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즉, 같은 크기로 만들면 흰 돌이 좀 더 크고 우세해 보이므로 그런 착각을 없애기 위해 검은 돌을 약간 더 크게 만드는 것이죠. 사고를 피하려면 가급적 검은색 차를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수상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검은색을 차를 선호하지요. 그런 차는 워낙 덩치가 커서 대형이어서 약간 작게 보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한 토막. 자동차 판매점의 전시용 차량은 어떻게 매장 안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커다란 유리창이 설치된 자동차 판매점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진열되어 있지요. 무겁고 덩치 큰 차량을 어떻게 그 안으로 옮겨다 놓았을까? 더구나 아주 드물게는 전시장이 1층이 아닌 2층이나 3층에 있는 경우도 있지요. 그 높은 매장 안에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가져다 놓았을까? 거대한 쇼룸에서는 전용 카 리프트를 사용하여 각 층에 있는 출입구를 통해 들여옵니다. 주로 고객이 없는 휴일이나 매장 문을 모두 닫은 뒤에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시동을 끈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은 채 매장의 직원이 총 출동하여 차량을 밀어서 옮깁니다. 작은 규모의 쇼룸인 경우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는 커다란 문을 이용하거나 쇼윈도의 유리를 통째로 떼어내고 전시 차량을 집어넣기도 하지요. CD의 직경이 12cm로 결정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녹음과 재생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꾼 CD는 에디슨의 발명과 견줄 만한 혁명적인 기술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CD는 어떻게 해서 현재 크기로 정해진 걸까요? 여기에는 매우 아날로그적인 배경이 있었지요. 애초 CD의 크기는 카세트 테이프의 대각선 길이로 결정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크기로는 최대 60분밖에 녹음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75분까지 녹음이 가능한 12cm로 결정했죠. 물론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독일이 낳은 유명한 지휘자 부르트 뱅글러가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을 지휘한 연주곡이 음반으로 제작되었는데,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명연주로 평가된 이 곡은 연주 시간이 자그마치 74분 40초나 되었죠. 이를 한 장의 CD에 담으려다 보니 75분까지 녹음 가능한 직경 12cm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작은 이야기는, 잠이 안 올 때 양의 수를 세면 정말로 잠이 잘 올까요?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양의 수를 세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사실 이 방법을 써서 효과를 본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수를 세는 일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오히려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기도 하지요. 그럼 왜 잠이 안 올 때 양의 수를 세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양이 평안하게 논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유럽에서는 가족끼리 들로 산으로 나가 소풍을 즐기는 일이 많죠.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초원에서 양이 논이는 광경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가장 전형적인 상징이 되어 있는 셈이죠.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런 풍경을 상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축 문화의 오랜 전통이 없는 곳에서 그저 형식만 흉내낸다고 해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짧은 이야기 한 토막. 날씨가 더울 때 차가운 우박이 내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박은 차가운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비교적 더운 시기에 주로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대기가 건조하여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우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수분이 많아 우박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해도 우박이 만들어지는 대기권 상공은 늘 0점 이하입니다. 수분만 충분하다면 계절과 상관없이 우박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한여름에는 기온이 너무 높아 우박이 땅에 닿기도 전에 녹아버리고 맙니다. 때때로 특이하게 굵은 빗줄기가 내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박이 녹은 빗방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로 지상의 기온이 25도씨 이상이면 우박은 땅에 닿기 전에 녹아버립니다. 따라서 우박이 내리는데 적당한 조건은 5, 6월경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6월에도 낮 기온이 25도씨가 넘는 날이 많아 우박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참고로 직경 5mm 이상인 얼음덩이를 우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보다 작은 것은 쌀아기 눈이라고 하지요. 또 다른 짧은 이야기 한 토막. 삼각자 한복판에 구멍을 뚫어 놓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삼각자의 중간에 나 있는 구멍은 그저 보기 좋으라고 뚫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용도가 있지요. 첫째, 공기를 빼기 위한 것입니다. 자를 종이 위에 놓을 때 공기가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므로 자와 종이가 달라붙지 않지요. 게다가 구멍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줄어들어 자를 종이 위에서 움직이기 쉽습니다. 구멍에 손가락을 끼워 자를 종이에서 쉽게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의 변형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더운 여름에는 약간 늘어나고 겨울에는 줄어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에 난 구멍은 그 신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멍이 둥글게 생긴 것은 강도를 계산한 결과이지요. 삼각형이나 사각형 등 각도가 있는 구멍이라면 거기에서부터 금이 가기 쉽지요. 하지만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렇듯 삼각형에 난 구멍 하나조차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오랜 고민의 시간,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 탄생한 것이지요. 당신의 생애에 있어 오늘만큼은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밥상의 미디어 봉사단 홍광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